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과 관련해 전직 선관위 공무원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권 다발 형태의 빳빳한 사전선거 투표지 묶음 영상과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영상 등을 거론하면서 이 동영상들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 감시를 위해 약 열흘간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조만간 미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6.3 한국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동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사전선거 투표지는 롤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100장씩 모아놓으면 양 끝이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동영상에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사전선거 투표지 묶음도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롤에서 뽑아낸다. 그 투표지를 100장씩 모아놓으면 절대로 신권다발 형태가 나올 수 없다. 인쇄한 투표지가 아니면 신권다발 형태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오는데 인쇄한 투표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 동영상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는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또 선거 전에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실무자의 인상을 봤는데 이건 일반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었다. 뗐다 붙여도 흔적이 안 남는 봉인지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정적이면 어떡하냐, 선관위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뻔뻔했다. 그 태도와 말씨와 얼굴빛이 일반 공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순진하고 약간은 겁먹은 일반 공무원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엄청난 반역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 같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정선거 규명측 변호사들은 불청객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짜증을 팍팍 내며 성실한 답변은 없이 빨리 진행하고 끝냈다. 이런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말 색다른 풍경이었다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확보한 부정선거 동영상이 일파만파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너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별도의 글을 통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이재명 대 김문수 표차는 갤럽 여론조사 기준 약 10% 차이였다. 그러나 김문수는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었고 이재명은 하향 곡선을 타는 중이었다. 거기다 깜깜이 기간 중 이재명에는 악재가 많이 나왔다. 따라서 이재명은 5% 빠지고 김문수는 5% 상승으로 누가 이기든 박빙의 승부가 정상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김문수의 상승 곡선과 이재명의 하향 곡선을 무시하고 또 깜깜이 선거기간 이재명의 악재도 무시하고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와 비슷한 표가 김문수와 이재명에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이었다.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을 찍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일련 번호가 연속적인 투표지 몇천 장에 똑같이 이재명이 찍힌 것과 있어서는 안 될 신권다발 투표지에 예외 없이 이재명만 찍힌 것 등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기성언론은 이 좋은 소재를 왜 뉴스로 안 만드나? 이게 더 수상하다. 조갑제는 발작하듯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조롱하고 협박한다. 이게 더 수상하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썩었나? 아니면 내가 음모론자인가? 설마 죽기 전에는
결판 나겠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6.3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약 열흘간 머무르면서 한국의 선거 관리를 감시했던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이 다음 주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관찰한 6.3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에 방한한 국제선거감시단은 모스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또 존 밀서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트 뉴섬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이런 미국의 상당히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선거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미국의 극우 세력 우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미국 내 위상은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미국에 약 40년째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진 커밍스도 미국에서 이른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장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 가까운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주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이번에 미국에서 개최할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은 며칠 있으면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했던 최종 성명서,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이후 이틀 뒤인 6월 5일에 공개했던 최종 성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 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 IEMT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관위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 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맥스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렇게 밝힌 뒤 먼저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제1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포인트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 즉 이준석은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했고 제4후보 권영국은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제1후보와 제2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어서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됐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 이준석 7.94%였다.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해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선거감시단은 세 번째로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네 번째로 시민들의 선거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최종 성명서 마지막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모스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서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튼 유섬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이렇게 최종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에 방한해서 선거감시 활동을 한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미 극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이 4명은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한국 대선에서 관찰하고 곧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또 미의회, 유엔 이렇게 세계 각국의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의혹과 불신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냥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금 의혹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관찰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개선 노력 없이 지금까지처럼 그냥 쉬쉬하고 덮고 별일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